장 많이. 이거 선물 많이 나가십시오. 네. 아 이거 네. 안타가 꽃 주시는 겁니다. 약속하셨어? 분명히 줘야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연결 오셨어요. 머리 몇 시간 걸리시죠? 네, 한 2시간. 4시간. 테이프 같은 게 없어요? 테이프 있어요. 이거를 아니 이걸 두 장이 덜렁덜렁하니까 이게 되게 그 뒤에다 이름을 쓰셔야 돼요. 뒤에다 스테이플이 없어. 스테이플을 갖고 와야 되는데 양 뒤에다가 이름을 두 군데 이름을 쓰세요. 거기 있어요. 제가 보는데. 제가 저번에 현대자들하고 여기에 아버지랑 일찍 왔나봐. 오늘 아까 8시 반에 출근해. 그랬다고 그냥 수고했어. 근데 지금 안에 들어가서 오른쪽 끝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의원님 안 쓰고 멀리서 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펜시콜라, 폴마이어, 올랜도, 잭슨빌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요. 그리고 템파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코카콜라 비치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오늘 제일 수고 많으신 호 의원님이 여기 10시 반에 오셔서 세탁을 했어요. 잭슨빌. 너무 고맙고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23년 개모년 신년 하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국민을 위해 국가에 대한 경애, 바로 그대로 승렬의 승북선열과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의원이 그냥 할게요. 금비련의 국회에 대한 경애,
영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의 김복기 부회장님이 나오셔서 순창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열과 호국 명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감사합니다. 착수해 주시죠. 다음 송원도 및 개선이 있겠습니다. 강진희 회장님께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진입니다. 네, 지금 오늘 대면으로 참석해 주신 분이 총 18분이시고 그리고 줌으로 참석해 주신 분이 4분, 그래서 총 22분이 참석해 주셔서 과반수가 됐기 때문에 네,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사까지 그냥 개회사로 같이 할까요? 네, 벌써 지금 제가 자료 준비하다 보니까 정확히 1년 전에 또 신년 할애식 올랜도에서 했었더라고요. 시간이 진짜 빠른데 좀 더 일찍 하시는 신년 할애식을 1월에 하고 새해 인사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져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고, 그리고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으로 많이 모이주신 것 같아요. 물론 템파에서도 많이 오셨지만 멀리 잭스필도 제일 멀리 펜사콜라, 그다음에 코코아비치에서부터 오시고 사실 쉬운 일 아니실 텐데 아침부터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가 또 법정회의 정기회의를 진행하겠지만 그 이후에 또 단합을 할 수 있는 좋은 게임 준비했으니까 저희 오늘도 재밌는 시간 같이 보내고, 오늘은 특히나 더 서로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은 줌으로 회의할 때는 아무래도 진행하는 사람 위주로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새로운 정부로 바뀌면서 저희 이제 대북 정책도 바뀌고
이 시점에 저희 위원님들 의견이 특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마구마구 풀고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의견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 상임 위원으로 계시는 차익근 회장님께서 나와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 차익근입니다. 개회년 2023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마이애미 협의회 여러 평통위원님들 모시고 신년 할애식을 하게 되니까 무척 반갑고 또 앞으로 남은 임기 한 7개월 남았는데 6개월 반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 협의회가 진력을 다해서 명실상부한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의 대우에 맡은 바 역할들을 잘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또 당부드립니다. 격려사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좀 긍정적인 면, 또 여러분들에게 또 당부드리는 면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 잘 숙지하시고 또 아시는 바겠지만은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750만 이 한민족 이 동포들의 유일한 이 헌법적 기관인 우리 민주평통 자문회의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 내에서 리더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역사에 대한 책임과 책무를 가지고 있는 자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가 반복되지만 우리 마이애미 협의회는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해외 45개 협의회 중에서 아주 작은 사이즈입니다. 45명. 보통 평균이 60명에서 80명 정도 되는데 마이애미 평통협의회는 45명으로 보스턴, 덴버, 와 같이 이렇게 40명 단위의 가장 작은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플로리다 지역에 민주평통자문회의가 생긴 이래로 우리만의 리그로 해오던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서 개인적인 통일에 대한 역량을 키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협의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회로서 이 플로리다 지역의 통일에 대한 또 평화 공존에 대한 그 안보의식에 대한 우리 리더가 돼야 되겠고, 그런 역할은 우리 이외에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인회라든지 또는 어떤 다른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국가의 책무를 진 이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앞으로 시간이 남는 대로 여러분들이 소속한 교회라든지 또는 단체라든지 어디에서든지 또 나아가서는 우리 협의회가 또 함께 모여서 이 플로리다 내에서 통일에 대한 의견을 또 전하고 수렴하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 우리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역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봉사도 하지만 봉사하는 목적은 평화 통일에 대한 의견을 확산하기 위한 이 도구로서 우리가 봉사하고 참여하는 것이지, 우리 역할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런 일이 앞으로 8월 31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시하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고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일부러 기피한 이유가 체제에 대한 또 우리 전체적인 어떤 집행부에 대한 혹시라도 도전으로 보일까 봐서 제가 자제를 했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이제 그러한 염려가 없이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고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5월부터는 또 이제 21기를 또 준비하는 또 그 프로세스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역할에 우리가 같이 동기적으로 참여할 사람들 여러분들이 발굴해 주시고 또 추천해 주시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서로 격려하고 또 용기를 북돋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잘 해나가는 우리 2023년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경제산의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부프리다 한인회 회장으로 계신 신광수 회장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내장에 조금 미스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프리다 한인회장 신광수입니다. 옛날에 제가 출범식을 한번 갔다 왔었어요. 갔다 왔는데 거기서 굉장한 회장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런 무거운 자리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만 다 오신 것 같아서 제가 환영사를 준비했는데 길게는 못했습니다. 짧게 준비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간딩희 회장님, 노 수석부회장님, 자연부 상위원님, 그리고 멀리 각 지역에서 오신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님 반갑습니다. 템파에서 신년 한해실 개최함을 서부프로다 한인회장으로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환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민주평통위원님들이 제 주변에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제가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위원님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활발 활동으로 여러가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나라 평화통일에 많은 이바지를 하고 계시면 감사드립니다. 또한 미국의 하원 의원들을 설득해서 한반도 평화보안관을 발의를 주도하시고 종전선언과 북미대화 개제를 촉구하는 선언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맞죠? 네.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에는 많은 한인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연말에 성명회를 다니면서 플로리다에도 많은 단체들이 한인 단체들이 공부하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이 많은 다양한 한인 단체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한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약간의 다른 이해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추구하자 하는 목적과 그에 따른 목표는 한 가지일 것입니다. 5000년 역사를 이끌어온 한민족이 하나가 되어 부강한 우리나라를 만들며 찬란한 우리 역사를 자랑스럽게 후세들에게 물려주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플로리다에 있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마이애미 협의회가 한인민국 모두가 꿈꾸고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 큰 역할과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2023년도 신년 한해식을 축하드리며 자문위원님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평통 23년 1분기 정기회의 보고 겸 사업계획서를 간딩희 회장님께서 나와서 보고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요 시기에 딱 그 정기회의가 일어나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조금 늦어져서 영상을 저희만 먼저 받은 겁니다. 아직 다른 타협회의는 먼저 안 나갔는데 저희가 미리 이렇게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만 특별히 제일 먼저 보는 겁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지호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1분기 정기회의 주제는 2023년 남북관계 전망과 한국 정부의 과제로 진행합니다. 자문위원 여러분께서 정책건의 주제 토론을 거쳐 통일 의견 설문지를 통해 제시해 주신 의견은 종합 정리해 1분기 의장님 정책건의에 소중히 반영할 계획이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일 우리 군의 대비태세 점검에 나서면서 북한은 앞으로도 핵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면서 다양한 도발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 군은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떠한 도발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시 모두 발언에서도 윤 대통령은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는 국가로서 침략 전쟁을 거부하지만 자위권 행사에는 확실하고 단호해야 한다며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 살상 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어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긴장 고조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발에 대한 단호하고도 확실한 대응을 주문한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작년에 북한은 유례 없는 빈도의 미사일 시험을 강행했으며 최근에는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등 도발의 방식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9월 북한은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춘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하고 전술 핵운용 부대의 군사훈련을 실시했으며 동족인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등 도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1월 1일) 발표한 8기 6차 전원회의 보도에서 북한은 한국이 자신들을 주적으로 지칭하고 전쟁 준비까지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며 한국을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현재 긴장된 한반도 상황이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과 핵탄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기본으로 하는 2023년 핵무력 및 국방발전 전략을 천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최단 기간 내에 군사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작년부터 7차 핵실험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올해는 위성 발사 명분의 장거리 발사체 시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빈도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보다 훨씬 공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도 정작 연합훈련 실시 기간에는 도발을 자제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기간 중에도 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았으며 군사 분계선 이남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말에는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 가운데 하나인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던 시기에 남측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켰으며 지난 12월 31일에는 초대형 방사포를 공개하고 김정은이 직접 나서 이 무기에 전술 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군사적 공세에 나서는 데는 국제질서 변화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핵무기 보유에 따른 과도한 자신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북한은 현재 국제질서를 신냉전 그리고 다극체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중 전략경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중 미러 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주목하여 중국 및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강화하면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력을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북한은 자신들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전쟁의 확대를 기피할 것으로 보고 군사적 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한반도 정세가 더욱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확고하고 단호한 대응과 함께 한반도 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한 담대한 구상을 변함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 도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도발 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호혜적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적 통일 기반 구축을 병행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입니다.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담대한 구상의 중점 추진 과제는 5가지입니다. 비핵화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 등이 그것입니다. 먼저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면 우선 민생 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초기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협상을 통해 남북 간 비핵화 로드맵이 마련되면 북한 비핵화 진전에 맞춰 경제, 정치, 군사 분야 포괄적 조치를 동시적,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경제적 차원에서는 인프라, 민생, 경제 등 3대 분야 5대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정치 군사적 차원에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실질적 평화를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상호 존중하는 호혜적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형식과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할 것입니다. 남북관계에서 실용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되 북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대북 접촉과 회담은 원칙에 따라 책임있게 추진하고 대북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은 물론 북한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산가족 문제 등 분단이 낳은 인도적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문제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사회 적응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비핵화 이전이라도 가능한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방송, 언론, 통신 분야 상호 개방, 남북 그린 대탕트를 통한 한반도 기후 환경 공동체 구축 등도 북한의 호응만 있다면 언제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통일 문제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 우리 국민들의 통일 공감대 형성은 물론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3년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따른 위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보시면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번 새 정기회의 주제는 남북관계 전망과 한국 정부의 과제라는 주제로 하시는데요. 가장 먼저 달라진 점이 보이십니까? 저희 이번에 배너에 달라진 점 있으시죠? 일단 색감 이외에도 저기 위에 보면 엠블럼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저희 처음에 22 시작할 때는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라는 엠블럼으로 저희가 활동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국민과 함께 평화의 한반도 기반 구축이라고 엠블럼도 바뀌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지금 새로 제작을 했는데 그거 이외에도 또 저희 지난번 정기회의 때도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죠. 담대한 구상.
그때만 해도 많이 자세히 저희 위원님들께 전달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저희가 서울 지역회의 하면서 그때 물론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여기서 멀리서나마 대면을 참석 못하신 분들은 줌으로 참석을 하시긴 하셨지만 이게 심사 문제로 있어서 쉽지 않았던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영상 보셨지만 또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한반도 군사적 긴장 구조와 위기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2023년 북한의 신년 메시지와 남북 관계 전망, 그리고 도발 억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 담대한 구상. 다시 나오죠.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요즘 최근에 굉장히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위협 많이 도발하고 있죠. 그럴 때마다 사실은 평통위원으로서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많이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함께 활동하면서 한반도 평화에 관해서 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어서 저희처럼 특히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한테는 조금 더 당혹스러움을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2023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저희 윤 대통령께서는 북한은 앞으로도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면서 다양한 대칭, 비대칭 수단을 동원해 지속적 도발에 나설 것이다. 우리 군은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또 제가 지난번 2분기 정기회의 때죠? 3분기 정기회의 때입니다. 3분기 정기회의 때 그때 받았던 저희 의견 수렴지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희가 보고서 내면서 정리하면서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비슷한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북한이 도발할 때는 우리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거에서 같은 뜻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과 미사일 시험 등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이죠. 북한은 저기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올라가 있죠. 그 빈도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핵무력 정책법까지 제정을 해서 이제 핵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좀 더 낮췄다. 라고 보시면서 반대로 또 같은 1월 1일 신년 발표에서 북한은 저희 남한을 명백한 적이라고 명명을 하면서 조금 더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얼마 전이네요. 북한은 당 중앙위 제8기 6차 전원회의를 종료하면서 600mm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을 열었고 12월 31일과 1월 1일 연이어 초대형 방사포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초대형 방사포가 높은 기동성과 기습적 다연발 공격 능력을 갖추었으며 남한 전역이 사거리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전술 핵 탑재까지 가능하다고 위협, 협박처럼 느껴지는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공세 배경. 북한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갈등 구조를 심화를 신냉전으로 규정하고 북중, 북러 관계를 강화를 통해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력을 버텨내겠다는 심산이라고 하고 보여지고 스스로를 핵무기를 보유한 이른바 전략국가라고 인식하면서 과도한 자신감을 가진 북한이 군사적 긴장 구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함부로 못할 것이다. 우리는 조금 더 세게 나가보겠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북한의 도발에 억제를 하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 담대한 구상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키워드는 비핵이 먼저죠. 비핵, 그리고 평화, 그리고 번영의 한반도입니다. 추진 원칙으로 보면 일체의 무력 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 기반 구축이라고 정리할 수 있고 5가지 중점 추진 과제로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이 제일 먼저가 되겠고 비핵화가 무조건 먼저죠. 그리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그리고 4번째로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입니다. 특히 저희 5번째 추진 과제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와 있겠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시면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 아까 그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똑같은 발언을 하지는 않고 저희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서 지금 의견 수렴지 다 받으셨을 겁니다. 여기서 미리 작성하신 분들도 계시고 혹시 아니신 분들은 지금 생각나시는 거 저희 같이 이야기하면 제가 정리해서 또 한국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의견 수렴 들어갈 텐데요. 지금 첫 번째 저희 항상 한 3가지 정도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보지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북한이 갈수록 대남 강경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한은 적이다. 이렇게 했죠. 북한의 핵 위협을 관리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당면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미리 써오신 분들도 계실까요? 저희 정부가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열심히 쓰시는 분을 봤는데 그냥 발표를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저희 개인 의견입니다. 그렇죠? 저희는 자문위원으로서 의견을 종합해서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제가 그때 뭐 계속 우리 반복되는 얘기가 돼요. 첫째는 비핵화. 그거 위에는 뭐 다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비핵화를 해야 뭐 다음 순서가 나오든지 뭐 하든지 핵이 있는 한 그렇게 강력하게 나하고 동조를 안 한다는데 그게 있는 한 뭐 다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비핵화가 우선순위입니다. 뭐 이렇게 영상도 보고 모르고 하지만 첫째가 비핵화, 둘째도 비핵화, 셋째도 비핵화.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맞는데 비핵화 진짜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답답한 게 오히려 비핵화를 위해서 뭐 대화를 해보는 그런 분위기가 나서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은 그것 때문에 더 세게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내가 핵을 가지고 있으면 나부터도 쉽게 포기하지 않겠죠. 쉽게 포기해서 알았죠. 참 그래서 그런 거를 진짜 그게 어떻게 평화적으로 그 비핵화를 시키는 방도를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저 쉽지 않죠. 네, 여민숙이 저는 비핵화를 우리가 할 게 아니고 북한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쪽 보고 하라고 해도 안 하니까 우리가 그거를 그 사람들보다 더 강해져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2개 가지고 있어야 되고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힘이 세야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힘이 없으면 먹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뭐 군사도 훈련도 하고 또 할 수 있는 원전도 이제 다시 복구됐으니까 군사력을 좀 더 강화해야 강화해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내가 뉴스를 접한 뉴스가 아니라 이제 얼른 아래 거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핵 우산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의 핵 우산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그 젊은이들이 그 핵 우산을 벗어나고자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거를 더 강력하게 미국에 우리가 핵을 보유할 수 없다면 핵을 이제 뭐 일본이나 뭐 구함이나 핵 같은 거를 갖다 놓고 핵 우산이 가깝게 우리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핵 우산을 더 고리를 넓혔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네. 지난번에도 그런 의견도 많았던 것 같아요. 우선은 비핵화를 진행시키려면 사실 우리가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군사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지난번 의견 수렴할 때 많은 의견이 그런.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핵을 보유하게는 아직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한미 동맹에서 이 미국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준다는 그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핵 우산을 범위를 좀 더 가까운 거
우리나라와 좀 더 가까운 곳에 핵을 유출하면서 북이 더 이상의 핵의 그 자신감을 좀 내리는 것, 그런 방향을 좀. 그럼 이렇게 정리해봐도 될까요? 지금 홍영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비핵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더 강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도 똑같이 핵무기를 갖게 할 수는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국제사회에서. 그러니 한미 동맹 관계를 좀 더 강화해서 우리도 만만치 않은 핵 우리 국가만큼의 자신감을 북한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혹시 비슷하거나 좀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도 계실까요? 동의합니다. 동의. 네. 이 세계 평화는 군비가 강한 나라가 항상 약자를 침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북한보다는 강해야 되고 주변 국가보다 강해야 되고 군비 증강이 먼저 되고 군비 증강하는 돈이 있어야 돼요. 정부는 기업을 도와줘야 돼요. 한국 기업을 살려야지 그 기업이 한국 경제가 살아나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군비 증강은 그 군비가 증강이 되면은 핵도 자연히 따라오게 됐어요.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전 세계에서 다 알아. 또 재료도 가지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재료도 가지고 있고 하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너희들은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군비가 증강이 되면 그것도 언제든지 우리가 만들 수 있으니까 첫째 군비 증강, 정부는 기업을 도와줘요. 살아나요. 그럼 우리 김영철 회장님 의견은 같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강해져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그러려면 첫째로 일단 저희 경제력이 좀 더 올라가고 그렇죠. 경제력이 올라가려면 우리 한국에 있는 기업들을 조금 더 지원을 해서 경제력 올리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우리 증강해서 좀 더 강력하게 될 것이다. 예. 그래야 비핵화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의견 정리해봐도 되겠죠?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아니, 저희 강 회장님이 한번 정리 좀 해주시면 어떠세요? 저보다 더 많아. 혹시나 어려운 이야기라서 사실은. 공의는 남과 북이 서로 성적이 약간 분류해야 우리 사람들이 비핵화는 사실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나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엔의 대북 제재, 비핵화를 위한, 핵 포기를 위한 대북 제재가 없다 하면은 우리가 국제적인 공조를 이끌어내서 비핵화가 되도록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엔이 나서서 북한에게 핵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핵 개발에 대한 제재로 대북 제재가 전면적인 100% 전면적인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죠. 이 이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핵화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자 이런 입장보다는 비핵화는 당연히 될 걸로 예상을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유엔이 대북 제재를 포기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비핵화에 대한 말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국제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논조를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과연 북한을 통일 대상으로 할 것인지 통일의 어떤 대화 대상으로 할 것인지 좀 두 가지 어떤 그 입장들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그 전에 BJ라든지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이쪽 진보 세력에서는 대북을 어떤 대화의 대상으로 봤을 거고 이제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현재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이제 보수 쪽에서는
어떤 그 대립적인 자세를 버리지 않는 한은 우리는 유비무환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안보가 우선적으로 하는 입장입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는 과연 북한을 대화가 대상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언젠가 붕괴되고 우리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에 흡수 통일될 대상이냐 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떤 입장인 것 같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들이 해외에 있는, 특히 플로리다에 있는 우리 교민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쪽으로 입장을 이렇게 몰아가는 게 좋겠나, 여기에 대한 우리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입장에서 설문지에 나와 있는 답은 제 생각에는 비핵화 문제는 유엔 제재 또는 미국의 국무성의 입장에 우리는 맡겨도 된다. 그만큼 한미 동맹은 굳건하니까 그걸 믿고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장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좋은 말씀하셨는데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비핵화 자체는 우리나 혹은 우리 정부가 나선다고 해도 사실은 바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유엔의 대북 제재에 맡기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비핵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입장 정리를 좀 해야 된다. 사실 오프 더 레코드로 저희 위원님들도 사실 조금 헷갈리셨을 거예요. 저희가 20기 중간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 전에는 대화를 해야 한다. 그러니 종전선언 그리고 비핵화 같이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바뀌면서 강하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달라고 하신 위원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물론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될 것은 아니고, 또 반대로 지금 새로운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면서 저런 추진관계들을 가지고 나선다고 해도 또 그것이 어떤 정답은 없지만 저희는 그래도 자문위원으로서 의견을 가지고 포지션을 정해야 되는 그런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네, 말씀하세요. 조원장 의원. 예, 저는 좀 이게 좀 신출인데요. 네, 제가 말씀드리기 좀 창피해서 그냥 참고 있어봤는데, 모든 것은 이게 과정이 아닐까. 모든 어떤 아이들도 잘못을 해도 대화를 먼저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그 대화가 한두 번이 안 될 때 또 다른 강경책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맞는 거를 하다 보면은 또 도움이 또 있어야 되고 그런 과정일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넘어오면서 조금 컨퓨즈 되는 게 있었는데, 저도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평화를 추진하면서 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보고 있는지, 그것도 좀 아리송했어요. 저 왜 세계 평화를 주장하는 데에서 가만히 있는지, 미국에서 우리를 도와준다면 왜 가만히 있는지,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우리가 서로 남북하고 우리가 바로 부딪히는 거는 얼음과 얼음이 깨어지는 수밖에 없고, 서로 못 믿는 상태에서 너가 비핵화 없애, 우리는 안 해. 근데 우리는 안 할 수도 전혀 없고, 우리는 안 하지만 또 저쪽에서는 우리가 안 한다고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판국에서 어떤 따뜻한 뜨거운 물이나 녹일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건 우리 자체가 우리는 우리대로 잘 나가면서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돈이면 돈이 뜨거운 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것들이 뜨거운 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뜨거운 물이 녹일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꼭 도움이라고 뭐 할까, 세계 평화를 주장하는 안전보장이사회나 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조금 우리를 협조를 잘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불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따뜻한 예.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저 사실 이런 적도 있어요. 뉴스에 나올 때마다 이제 한국의 지인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또 미사일 도발했다며. 근데 이게 좀 놀라우면서도 좀 안타깝게 느낀 게, 한국에 있는 분들은 실제로 별로 안 놀래요. 안 놀래요. 맨날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맨날 또 그랬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별로 신경 안 쓴다라고 했었을 때도 그게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됐어요. 북한은 북한대로 계속 하고 있고, 사실 이게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하면 굉장히 큰 뉴스거리가 됐을 텐데, 저희 남북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대남국가로서 그런 도발들을 생활에 같이
간다 생각하고 갔는데 좀 마음이 좀 아프고 그랬는데 네, 따뜻한 어프로치도 해봐도 좋겠다 이제 의견도 좋습니다. 또 이게 비슷하게 연결이 되긴 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핵심 추진 과제 하면은 비슷한 의견들이신 거죠. 사실 지금 여기 세 가지가 나왔지만 맨 마지막 저희 자문위원이 해야 할 역할을 제외하고는 첫 번째, 두 번째 의견은 비슷하신 걸로 네, 정리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평화적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견 있으실까요? 저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가 앞으로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혹은 이제 중간에 이제 21기로 넘어가는 올해 어떤 사업들을 평화통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도 이야기할 텐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서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핵심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여기 이 지역이 그렇지만 이 주위의 사람들도 그렇지만 또 한국 내에서도 통일이 왜 필요하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지금 잘 사는데 왜 통일해야 되냐고 쉽게 전지적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또 여기서는 미국에서는 제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뭐 북에서 왔냐 남에서 왔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몽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좀 더 많이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또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 아 저기는 약간 위험한 곳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희는 또 이제 자문위원으로서 저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또 이런 부분도 많이 알리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예시가 나와 있죠. 저희가 조금 더 네트워킹을 추진해야 된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지금 타협회나 이런 데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 물론 저희 각각 자문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하시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 자문위원님들 간의 네트워킹을 더 강화하는 네, 그런 기회도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더 이야기를 해보긴 하겠지만 지금 협의회를 맞추며 활동 강화했는데 이걸 처음에 의도치는 않았지만 지금 지난 몇 년간 지금 저희 특히 마이애미 협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서울에 가서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특히 저희 마이애미 협의회는 젊은 차세대들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제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사업이 또 반응이 또 사무처에서 좋았기 때문에 이거를 연계해서 계속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 연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조금 색깔이 좀 정해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것만 이 정답은 아니니까 언제든지 새로운 의견 있으시면은 네, 나눠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더 이야기 나누실 분들이 있으실까요? 요거 의견 수렴지 가능하시면 여기 계시는 동안에 써서 잘 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제가 요거를 정기회의를 마치면 일주일 안에 다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다 전달해 드립니다. 요거 저한테 가기 전에 주시고 혹시라도 지금 못 하시는 분 계시면은 네, 돌아가셔서 하시고 저한테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네. 아까 3번째 네. 그게 대한 이야기 일단인데 네. 근데 우리 일단 고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20기가 반은 유화적 평화 공존적 입장에 서 있다가 정부 입장이 새 대통령 들어서시면서 바뀌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제 경험상 이야기를 하자 하면은 우리의 스탠스는 마이애미 협의회 자문위원들의 스탠스는 각 개인의 의견은 각 개인 의견이 있습니다. 또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미국 사회라든지 또는 어떤 대외적인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민주평통의 그 통일에 대한 어떤 기반 입장을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위치가 대통령 자문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미국 사회라든지 또는 동포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저희가 민주평통 어떤 통일 정책은 윤 대통령의 입장에 이렇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미주 지역에 있는 1,600, 또 전 세계에 있는 3,500명의 자문위원들은 각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통령에게 개개인의 보수적인 입장이 됐든 진보적인 입장이 됐든 이 전체를 아우르는 무지개처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의견을 최대한 또 잘 이렇게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대내적인 입장은 내 개인의 어떤 통일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정비할 것. 그렇지만 대외적으로는 현 정부의 입장을 저희들이 대비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지만 저희의 위치가 딱 지금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니까 대통령의 지금 현재 정권의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저희는 전달하는 역할도 분명히 필요하고, 그리고 각 개인의 의견 중에서 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또 저희 또 이렇게 이거 의견 수렴 말고도 평상시에도 의견 접수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시니까 네, 개인 의견은 또 그렇게 접수하셔도 되고, 그러면 많이 반영이 될 것이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이 계실까요? 크로즈 한다니까 제가 네네 말씀하세요. 구성을 하자면은 네 번째 통합통일 구성위의 민주평통 방해해야 할 역할, 아까 강진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게 현재로 보는 차세대와 청년 세대의 평화통일 의지를 확정되지 않게 전하고 키워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번, 2번 여기서 사실 아까 우리 프레젠테이션 봤습니다만은 정부가 제대로 된 답을 다 가지고 결정했고, 여기도 그 예를 들어줬는데요. 건의를 하라고. 그런데 예를 들면은 그 북한의 핵 위협을 관리하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당면과제, 밑에 예시에 다 답이 나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중에 어떤 걸 하고 어떤 걸 두어야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지금 얻어낼 수 있는 꿈꿀 수 있는 최고의 결론은 한미일 북한 유대강화예요. 사실은 북한을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그 다음에 도발에 대처하는 강력한 국방력 강화, 남북 간 조건 없는 대화, 이런 것이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되고, 나머지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레버리지도 써야 된다. 지렛대로 사용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됐어, 우리는 한미만 강화할까, 한미 동맹만 너희들 따로 놀아, 이렇게 하면요 미국이 우리 대한 테러도 쉬워지고 우리가 얻어낼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하고요. 말하자면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비핵화 얘기하셨는데, 사실 가까운 미래에 비핵화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핵무기를 갖고선 포기한 나라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사용하는 나라도 있어요. 상대방이 안 가지고 있을 때 미국이 실험적으로 사용하는 빼고는 없다고요. 있어도 못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핵무기를 이제 비대칭 무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리 재래식 무기가 압도적으로 강해도 핵무기를 사용한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건데,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결국은 내가 죽을 때는 사용하지만은 내가 사용하면 나도 죽는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비대칭 무기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비대칭 무기는 핵무기가 아니라 압도적인 재래식 무기예요. 압도적인 신식 재래식 무기. 지금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국방력을 더 강화해야 되고 일면 그 대화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면서 이렇게 국방력을 강화해야 할 때에 협력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핵이 없어도 된다. 해구산을 주니까 하지만 그 해구산은 사실 그 해구산도 유사시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부동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핵을 개발한 이유가 너네가 핵을 미국이 우리를 보호할 테니까 핵을 개발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우리 파리가 위협받을 때 너네 뉴욕에 핵이 떨어진 걸 각오하고라도 우리 파리를 지켜줄 거야? 거기 예스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핵을 포기하겠다. 아니거든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핵우산은 사실은 비닐우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핵보 보장이 안 돼서 자체 국방력을 좀 강화해야 한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핵도 허가하지 않을 테니까 미국이 할 테니까 하지 말자 이런 것이 아니고 핵도 끊임없이 이런 그 논의를 전개하면서 그럼 뭘 확실한 비닐우산이 아닌 진짜 핵우산을 주든지 해달라 이런 우리의 그 어려운 처지를 사실은 거꾸로 어떤 협상력 더 큰 것을 얻어내기 위한 재료로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2분기 정기회의 때인가요? 잭슨빌에서 회의할 때 저희 최순우 소장님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 국방력 무시할 수 없는 만큼이다 라고 시원하게 그대로 말씀해 주셔서 저희 위원님이 되게 마음의 위안 많이 얻으셨는데 그만큼 저희 자체적으로도 강해지고 해야 우리도 사실 그 안정성이 보장이 되고 또 마음의 또 안정도 되고 한다는 거 적극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의견 주셨는데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저는 얘기가 안 되는 건데 탈북민들이 많거든요. 네. 그분들을 좀 더 편안하게 관리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도 사실은 많잖아요. 플로리다에 때 제가 많은 분만 해도 계시기 때문에 예, 같이 이제 뭐 함께 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넘어갈까요? 네. 자, 저희 의견 수렴했고 오늘 정기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의 제목 보고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면 일단 수입 내역 저희가 준비했어요. 지금 제가 은행 스테이트먼트 다 갖고 왔으니까 이거 제가 오늘 보고하고 나서도 확인 필요하신 분들 오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3분기 운영비 들어왔고 정기회의 비용, 4분기 운영비, 4분기 정기회의 비용은 안 나온 이유가 서울에서 한 걸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따로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1월에 2주 연속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바쁜 1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케이프스 세미나 USF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이 많이 나왔고 코리안 페스티벌 지원금이 저만큼 나온 이유가 뭐냐면 사실 기억나세요? 정확히 1년 전 요맘때에 저희가 원래는 자문위원님들 워크숍 하려고 했어요. 강연회 및 워크숍 하려고 그때 이미 저만큼의 돈이 들어와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자체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게 딜레이가 됐죠. 그래서 오늘 있다가 할 겁니다. 게임도 하고 그때 다 준비를 해놨는데 안타깝게 그렇게 됐지만 요때 코리안 페스티벌 지원금으로 정해진 금액이 똑같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그 사이에 저때 당시에 달러값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새로 돈을 받으면 반토막이 났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희 그 작년 처음에 받았던 거 그걸로 하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저만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비가 6,500불 들어왔고 기부금도 들어왔습니다. 그때 허리케인에 왔던 기부금도 있었고 그리고 직접 전달하신 따로 체크를 주신 분들의 기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왔다가 나가는 비용만 포함해서 총 지금 4분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합친 게 3, 4분기입니다. 3, 4분기 같이 해가지고 총 수입이 26,583불 68전 들어왔고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지금 지출 세부 내역입니다. 옆에 두 가지로 나눴는데 예를 들면 정기회의 지원금 1,045불 들어왔죠. 거기에서 그걸로 다 충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 부담금 있고 은행 수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국에서 받을 때마다 15불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말에 또 10불 메인테너스비가 있어서 저렇게 됐고 그 다음에 3, 4분기 운영비
6,980불 92전 조금씩 달랐는데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합한 이유가 운영비 보고를 제가 지지난주에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제로 밸런스를 해야겠어야 되기 때문에 다 썼고 저 중에서 대부분은 행사 보조 금액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보시면 KP 세미나리고 코리안 페스티벌 있죠. 당연히 둘 다 규모가 조금 있었던 행사였기 때문에 지원금으로 충당이 다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본 결과 저희는 자체적으로 따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죠. 그냥 제 사무실에서 그냥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금액을 충당할 수 없으니 대신해서 행사할 때 추가 금액을 쓸 수 있다. 그래서 행사 추가 금액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이렇게 보시면 이걸 지금 자세히 다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행사 비용을 예를 들어서 뭐가 들어갔냐면은 KP 세미나 같은 거 할 때는 저 때는 공연비나 강연비가 주로 많이 들어갔어요. 저희는 그때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가로 나간 금액이 6,280원 85전입니다. 여기 지금 별표 땡땡 두 개 있죠? 그 행사 두 개는 운영비를 충당한 추가 금액 이외에 자체 부담 금액이 또 그만큼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나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준비했었던 뭐 다바 비용이나 이런 것들 다 저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허리케인 성금으로 저희가 평통 이름으로는 200불이 따로 나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부금 및 후원금인데 저 중에서는 워싱턴 협의회가 행사하실 때 저희 각각 그 미주 협의회에서 조금씩 도네이션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한인회 행사하실 때 저희 조금씩 같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원금을 온 부분은 다 썼습니다. 지원금을 온 부분은 다 썼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자체 금액 부담금이 있어서 총 지출 31,525불 14전입니다. 지금 12월 31일 기준 마지막 오퍼레이팅 어카운트 저희가 늘 쓰는 거기에는 지금 회비랑 다 같이 있거든요. 거기에 2,978불 72전이 남아있고 지금 최근에 저한테 회비를 주신 분이 2분 계세요. 그거는 저기 아직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저기 아직 추가가 안 된 금액이 있습니다. 재무보고 할 때도 제가 여기에 리스트를 가지고 왔고 행사할 때 행사 그 보고 부분이 따로 여기 정리된 것도 갖고 왔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면요, 2월달 지금 여기 1분기 정기회의 하고 있죠. 지금 현재 5월달에 통일 골든벨이 예정이 되어 있대요. 근데 이번에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미주 지역 본선이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대면으로 주문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한국에서 열리기 때문에 저 날짜에 체크더 맞춰서 이제 계획이 나오는 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보면은 협의회에서 이제 한 명이 뽑히면 이제 그 학생이랑 그 다음에 그 보호자 한 분이 한국에 가시게 되는데 학생은 이제 한국 사무처에서 조금 뭐 지원이 되겠지만 보호자분은 안 되시니까 그때 돼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까지 지원해 드릴 수 있는지는 저희 같이 회의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자세한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통일 골든벨이 5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6월달에 2분기 정기회의 및 그때 제가 원하는 것은 6.25 기념 헌화식을 같은 날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모이시기도 편하시기 때문에 그게 있고 아마 이때가 되면 이게 이제 20기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긴 한데 저희가 지금 이제 신년 그 계획을 또 보내드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신년 계획을 저희 20기가 딱 8월 말에 끝나니까 그때까지만 보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하반기 때 할 신년 사업도 같이 해서 연계해서 넣을 건데요. 새로운 사업 아이템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셔도 돼요. 예를 들면 아까 탈북민이랑 탈북민 여러분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타협위에서 하시는 거에서 조금 아이디어를 얻어보자면 입양아 모임들에서 또 같이 행사하시는 걸 같이 또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특히 지금 에이미 기버트웨님 듣고 계시겠지만 그쪽 요번에 커뮤니티에서 또 준비를 하시는 게 있다고 해서 지금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언제든지 사업 아이템 있으시면 좋은 게 있으시면 해주시면은 적극 활용해서 하고 말씀해주세요. 의견 있으신가요? 네, 말씀해주세요. 추가적인 행사로 건의하고 싶은 게 6.25 기념 헌화식은 우리가 그냥 거기에 참여해서 그냥 헌화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참여의 의미가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안인데 하나는 이 정전 기념일을 미국에 있는 한국 참전용사 또
주한 미군 용사회가 있어요. 여기서는 전쟁기념일을 주로 기념을 하는데 그분들을 추첨을 하거나 아니, 그분들 행사에 참여해서 저희들이 고마워 표시를 좀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 그 중에 일부가 엑스비에서는 계속 키우고 있어요. 페파라든지 또는 메이크스라든지 마이이나 오랜도에서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걸 파악을 해서 그분들 행사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그분을 추천해서 우리가 기념식을 하든지 그걸 시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중부사령부에 있는 아시안 국가 협의회가 있습니다. 10개의 나라가 모여서 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매년 후원을 해가지고 식사 좀 대접을 하면서 했던 행사가 있어요. 올해에도 그에 대한 후원이 가능한지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해마다 중부사령부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셔서 식사까지 같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간담회를 나눴었거든요. 올해도 당연히 보기에는 포함해서 이제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회장님들 계시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6.25 때 이렇게 보통 하시면은 좀 당일날 때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때 따로 해도 문제가 없을지 저는 그게 약간 조금 고민이 됐었거든요. 7월 28일 정전기념일. 정전기념일에 하시나요? 정전기념일 때. 6.25가 무슨 요일이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날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한인회에서는 6.25 기념일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참여회장님이 주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장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전기념일에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크게 준비를 해서 상반기 마무리 사업으로 준비를 크게 해서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있어서는 많이 협조가 필요하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것도 추가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추가해서 제가 이제 그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낼 건데 그것까지 같이 넣어서 있었고 그다음에 하반기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연결을 해왔던 청년 사업, 차세대 사업 계속 연결해서 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포의 건의사항 시간이 저한테 건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해주세요. 진짜 말할까봐요. 건의사항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진짜 갑자기 막 소리 들어서 말 안 하시는 동생이 어떤 거든지 괜찮습니다. 제가 되게 부족한 거 알아요. 제 일도 바쁘다고 막 바쁜 척하고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 당연히 이야기 안 해주면 잘 모르잖아요. 제가 미스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또 이런 기회 아니더라도 카톡이든 전화든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물론 마무리가 이제 반년 정도 남았지만 어차피 2년 뒤에 반년 남았다고 갑자기 지금 벌써부터 마무리 분위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가 앞으로 20기 나머지 20기 임기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역시나 없으시군요. 있으시다. 네, 말씀해 주세요. 없으면 제가 되겠지만 네네. 지금 이제 2월달에 우리가 1분기 회의를 했는데 2분기 회의가 지금 6월달로 예정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6월달에는 이미 차기 21기에 대한 준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따로 모일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하는 날인데 아마 4월쯤 되면은 차기 21기에 대한 인원 배정이 나올 거예요. 회장에게 연락이 올 텐데 그게 45명이 될지 40명이 될지 35명이 될지 50명이 될지 그건 현재 저희는 모르는데 가능한 한 사무처에 이렇게 잘 조율을 해가지고 가능한 한 숫자를 좀 늘리는 게 좋겠고 늘릴 수 있다면 늘리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우리 마이애미 협의회 역할을 좀 뻥튀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 많은 기능을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알려야 됩니다. 좋은 조건이
이 플로리다가 이 차기 이 공화당이 지금 대통령 후보를 내세우고 있어서 디산티스라든지 또 여기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막 움직인단 말이죠. 플로리다가 차기 대통령 후보의 전국적인 지명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미국 정치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 홍보나 또는 역할을 우리 마이너협회가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좀 강조를 해서 우리 숫자 인원을 좀 많이 확보하면서 그게 이제 4월, 5월 달에 숫자가 정도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원들이 같이 협력해서 많은 사람들, 좋은 분들을 추천하는 그런 역할이 좀 우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 역할인데 20기가 끝나면 우리 상임위원 자리가 앞으로 계속 될지 어쩔지는 개런티가 안 돼요. 상임위원 자리는 마이미 협의회 내 상임위원이 아니고 이 사무처의 상임위원입니다. 해외에 35명, 30명, 우리 미주 20개 협의회에 13명밖에 없어요. 협의회장은 20명인데 상임위원 자리는 13명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이애미 협의회 상임위원인데 이 자리가 21기에 계속 되리라는 보장이 현재 없는데 제가 해보니까 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하는 것도 있지만 상임위원을 통해 가지고 13명이 있는 상임위원을 통해 가지고 건의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직통으로 가는 이 고속도로예요. 채널이에요. 사무처의 우리 정책. 특히 이제 제가 국제문화위원회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하는 건의 말고도 별도의 어떤 건의가 있다든지 좀 특별히 한국 정부에 알려야겠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저한테 주시면 제가 바로 그분 이름과 같이 해서 올릴 수 있는 채널입니다. 상임위원 자리가 제가 해보니까 아주 중요한 자리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마이애미 협의회에 어떤 위상을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좀 일조를 같이 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부분이 또 저희가 이제 저희 자리 확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원래 20기 처음 시작은 48명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제 이사 가신 분들도 계시고 사실 이제 조금 이제 줄었는데 저희가 이제 물론 저희 앞으로 활동 열심히 해서 그 숫자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럼 또 숫자가 확보가 되면 또 맞춰야 되잖아요. 미달이 있으면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확 해서 진짜 이거 좋다 같이 하자. 당연히 이렇게 또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플러스 여기 계신 분들은 또 갑자기 나는 근데 21기 안 해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는 걸로 하고 저희 뭐 말이 건의사항이지 그거 아니어도 평상시에 소통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놓치는 부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저한테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정책 건의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상임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임위원님 통해서 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 많이 연락 주시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 회장님이 상임위원이시니까 여기 마이애미 협의회의 위원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장 회장님이 좀 노력을 해주시지. 제가 제 아이디어로 할 수도 있지만 사무처나 위에서 볼 때는 마이애미 협의회가 그러니까 마이애미 협의회에서 어떻게 해야지 그 숫자를 늘릴 수 있는지 회장님이 인도를 해야지. 가장 좋은 건 일단 지역입니다. 지역 안배. 플로리다가 지금 거리상으로 펜사콜라에서 마이애미까지 거리가 11시간. 800마일이 지금 되잖아요. 12시간. 800마일 되는 큰 거리에다가 플로리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4개 도시, 대도시가 있어요. 마이애미, orlando, 템파, 잭슨빌. 이 4개 도시가 미국 내에서 인지도가 있는 도시들 하나입니다. 조지아보다도 아틀란타 하나예요. 아틀란타 하나 외에는 도시가 없어요.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다 봐도 도시들이 큰 게 하나씩 있지 플로리다처럼 4개 큰 도시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미국 사회고 한국 교포들을 대변하려면 이 4개 도시가 분포가 이꼴리 돼야 되는 거고 또 그 하나하나 단위가 이렇게 서너 사람, 몇백 사람 있어가지고는 단위 활동이 안 되니까 최소한 10명 이상씩은 지역별로 돼야 된다. 그럼 4개 도시면은 40명 미니멈 플러스 네이플스, 펜사콜라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45명을 내가 그렇게 해서 키운 거예요. 35명에서 40명, 45명 올라온 건데 17개, 18개, 19개 오면서 그러니까 이걸 저희들이 잘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회사 대행이 이렇게 사고 보고할 때도 마이애미 지역에서 몇 명이 언제 모였다. 템파 지역에서 몇 언제처럼 모였다. 지역 활동들이 좀 있어야 돼요. 보고할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걸 이번 1분기 끝나자마자 바로 4번 달에 모였고 5월 달에 모였고 막 이걸 좀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플로리다 가지고 있는 장점이 4개의 큰 도시가 있다는 거. 두 분이 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좀 근거를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될 줄은 있습니다. 네. 또 의견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의견은 아니고요. 설문지 내실 때 2번째 페이지에 성명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 페이지에 성명을 저희가 일부러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써주시면 제가 어차피 다 띄어서 스캔해가지고 보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의견이 다른 분 의견이랑 섞이면 곤란하니까 그거 해달라고. 박노정 회장님 바로 들려요. 네, 잠시만요. 평등을 하려니까 과연 우리 지역사회에 어떠한 유익한 일을 행제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유식기가 얼마 남지 않고 되었으니까 지역 플로리다 연합회하고 이렇게 공조를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영사관을 설치하는 건데 그거를 정부 기관에 적극 권유를 하고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메일을 보내고 그런 일에 적극 우리가 나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설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 네. 연합회 제가 이제 연합회 이사장으로 있고 또 평통 또 활동을 제가 18씩 했었잖아요. 총련사관 여기 유치하는 것은 힘듭니다. 대신에 가능한 것이 있어요. 총련사관의 출장소를 유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출장소가 미국에 영사관, 총련사관이 있고 같은 지역 내에 출장소를 둔 데가 2군데가 있어요. 텍사스에 휴스턴 총련사관이 있고 달라스에 출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뉴욕에 총련사관이 있고 필라델피아에 출장소가 있어요. 그게 2021년도에 세워졌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제가 추진하려고 했던 게 우리 플로리다에도 아틀란타 총련사관이 있고 플로리다 출장소를 놓자 하는 게 제가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그거 할 때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현재 있는 아틀란타 총련사관에서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박연주 총련사님 오셨을 때 우리 김 회장님이랑 같이 그때 인사를 나눴지만 그때 이제 그걸 이야기하면서 동의해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한번 취재해 보시라 그렇게 이야기 들었었고 그 전에 했던 김영준 총영사도 한번 해보세요 이야기했거든요. 2번째로 해야 될 것이 예산 통과는 국회에 있는 외통부에서 외통위원회에서 예산 그것을 동의를 해줘야 돼요. 국회에 있는 외교통상위원회가 동의해주면 외교부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은 하나씩 좀 늘리는 거니까 당연히 동의해줍니다. 그래서 2군데 현재 있는 총련사관을 통해서 우리가 로비를 좀 해야 되고 그러려면 8개 한인회가 같이 한마음 돼야 되고 우리 5만 동포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청원서에 쌓인 페티션을 좀 해야 되고 이 2가지를 해서
총무상에서 우리 할 것. 그 다음에 플로리다 연합회장, 각 한인회장, 평통위원 협회장 이런 채널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외통위원회 국회 거기를 통해서 로비를 좀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면 출장 소가 가능해지고, 네, 그게 가능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때는 그때 가서 하더라도 일단 이 두 건데 하는 것이 절차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추진하실 때 동의하시면 동의합니다. 무조건 동의합니다. 아니 너무 한번 읽으려면 너무 멀리 가셔야 돼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국회에다 물어봐야지. 우리는 무조건 동의지. 근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왜 여기서 어쩌나? 제가 하기까지 이거는 딴 질문인데 올랜드 디즈니월드에 가면은 세계 박물관들이 있어요. 네, 안 되는데. 이게 한국 나라만 없어요. 네. 정말 아쉬워요. 그래서 어느 분이 한국에 가보만 보고 비즈니스 아주 잘하는 사람들하고 여기 그 디즈니월드에 기다렸는 사람을 연결해가지고 거기에 한국에 회관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게 꿈이에요. 저희 지금 꿈이 이렇게 너무 많습니다. 진짜 디즈니월드에 그리고 그 문제는 사라지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겠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획 같은 거 저희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물론 하루 아침에 다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뜻을 가지고 또 이렇게 생각을 모으고 하면 언젠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10년 전에 추진했습니다. 한국 가는 거 했는데 추진하다가 결정이 됐어요. 작은 문제 때문에 그 안에 그 부스를 만들어야 돼. 그 후에 또 연합에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평통의 욕설보다 이거는 연합회 차원에서 하는 게 효과가 있어야 돼. 동의면 그렇다면 우리 평통에서 같이 지원해서 같이 추진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는 10년 전에 했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있습니다. 그 말씀. 그건 그때 했더니 그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서부 아니 플로리다 연합회 그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하려면 제 생각은 이제 그거를 하려면 한국 정부에도 참여를 해야 되지만 또 한국 비즈니스 협회에서도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내상으로는 내 인감을 한국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장소는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일단은 디즈니월드 데벨로퍼들하고 연결을 잘해서 그걸 해야 되고 진짜 연합회 회장님이 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보충 설명하면 그때 저도 좀 추진 좀 했었습니다. 연합회장인데 거기는 우리 먼저 지금 말씀한 한국 정부보다 디즈니월드에 먼저 컨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거기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서 그걸 디즈니월드에서 서류를 주면 거기서 한국에다 보내면 거기서 한국에서 지원을 해주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두 가지, 한국 정부하고 사업가하고 합쳐가지고 해야 되고 여기서는 디즈니월드 디벨로퍼하고 랜드로드라고 사실 이게 어려운데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데 우리가 매년마다 추진해 살나무 랜드 연합에서 몇 년 후부터 없어졌더라고요. 그 말이 안 나왔어요. 근데 그걸 연합해서 하면은 그 추진위원장은 한 사람을 주고 그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그걸 팔로우를 돼요. 2년마다 바뀌잖아요. 연합회장이 바뀌면은 무효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야기도 이렇게 요거 정기회의를 마무리하고 이제 더 그 얘기 평통 이야기하세요. 예, 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개 평통위원들인데 우리 정기에 4분을 1년에 4분기를 나눠서 많이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오늘 많이 참석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만 그래도 1년은 기간이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이 우리 평통 행사에 어렵더라도 다 같이 나와 주셨으면 하는 게 부탁입니다. 또 이 얘기는 우리 회장단에서 말하기 곤란하니까 저가 대신하겠습니다. 아무 조직이든지 협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평통에는 상반기, 후반기에서 나눠서 하는데 하다 보니까 한 푼도 안 낸 사람도 있어요. 이건 전 너무합니다. 평통이 이거 됐으면 회비를 낸다는 걸 인식해서 나오셔야죠. 그래서 저 부탁합니다. 남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으니 그것도 좀 내주셨으면 하는 거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부탁입니다. 회장단에서 말 못하는데 저가 추천스럽게 얘기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네, 약간 추가 설명드리면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자체 부담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지원금으로 한 50%에서 6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자체 부담을 하는데 그렇게 자체 부담이 높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무처에서는 정말 할 수 있는 최 미니멈을 준단 말이에요. 미니멈 금액을 주고 저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행사 후에 잘하면 그 다음 행사에 조금 더 나오는 형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지금 이제 건의사항은 아까 근데 손 들으셨나? 아니요. 이제 해결이 되셨나요? 왜냐면 제가 4년 전에 박윤주 연사님께 똑같은 건의를 했습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 못 해준다고 개인이 하십시오. 이렇게 답을 얻었습니다. 그 말을 드리려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또 감독을 염두에 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정기회의를 마치기 직전에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그렇죠. 아직 민촉장을 저희가 전달 못해드린 분이 여기 계세요. 정말 12시간 운전해서 오셨으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송영수 대표님 오세요. 지금 미안한 소리가 내년 아무데서 받든지 사실은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그래도 맞아요. 그래도 아버지까지 1년 넘는 기간 동안 우리 노현정도 아주 그냥 우리 축장이 한국에서 수목식 때 봤는데 초청을 좀 안 하셨다는 얘기야. 제가 계속 팩트체크입니다. 위촉장 송영숙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회 위촉함 2021년 감사합니다. 2023년은 거의 여기 날짜로 좀 따야 되겠어요. 빨리 나가드릴게. 하나 둘셋 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빨리빨리 움직여야 될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될 우리 대미의 장식을 우리의 소원을 통일 대합창해야 합니다. 모두 자리를 떠나주셔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장소와 협소해서 다 같이 동그랗게 잡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옆분하고만 손 잡아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우리의 소원은 곧
하고 한 분도 그냥 빈손으로 가시는 분은 없는 게 제 오늘 목표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사진 찍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나와주시죠. 대부분 분들 나와주시죠. 기도 사진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나와주시죠. 앞에는 의자 한 사람 의자는 모든 분이 안 갖고 나오셔서 요걸로 해도 충분하게 스피드가 나오니까. 빨리빨리 앉아. 빨리빨리 합시다. 쫙도 두개 같이 되고 여자분으로 네. 김치 좋을 때 지금. 예. 저희 다 들어오나요? 다음 거 저거 잘 들어갔어요. 저기 민주평통 태극기가 여기로 좀 왔습니다. 네, 제일 크게 보여야 돼. 제가 좀 이따가 이쪽으로 가서 쓸게요. 네. 됐어요? 됐죠? 네네네. 이것만 잘 보이면 돼. 자, 먼저 들어가세요. 일단 먼저 하고. 보이니? 아니, 이쪽에 가를 필요 없어요. 평통 보여야 됩니다. 자, 여기로 좀 봐주세요. 하나, 둘, 셋. 그러면 평화 통일하면 화이팅 하세요. 아셨죠? 오른손. 평화 통일 화이팅. 한 번 더요. 평화 통일 화이팅. 진짜 순서 바꿔서 할게요. 진짜 찍을. 엄청 잘 나왔어요. 사진. 와, 진짜 잘 나왔네. 네, 여기 좀 봐주세요. 이 샷도 들어갑니다. 하나, 둘. 오케이. 저도 한번 화이팅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잠깐만요. 피셔도 돼요. 주모 안 지었는데. 기다려 계세요. 이거 몇 초 될 때까지 이제 얼어. 지금 한 번 딱 찍힌 거거든요. 네.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요번에는 주먹을 위로 피고 찍겠습니다. 어유, 우리 강진이 회장님 잘 나왔네. 오샵도 좀 해주세요. 오샵 넣을게요. 그래서 재능이 어유, 장익도 회장님은 막 활짝 웃었어. 잘 나왔다. 네,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장풍입니다. 예, 주먹 쥐고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이거는 이제 하고 여기서 대부분 아니까. 진짜 잘 나왔다.
네, 한번 원인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공지사항 중에 하나 빼먹었는데요. 저기 오늘은 멀리서 오신 위원님들 많으시죠? 원거리 자문위원님들께는 제가 약속하지만 교통비를 조금씩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오늘 멀리서 오신 분들은 가시기 전에 저 오세요. 저한테 오셔서 교통비 일괄적으로 사실 다 멀리서 많이 오셨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50불씩 지급해 드릴 테니까요. 이따가 저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교통비예요. 안 오시면 못 받으세요. 저한테 오세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게임을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윷놀이가 있고 딱지치기가 있습니다. 근데 팀별 대항이 될 거예요. 지금 많으시니까 윷놀이는 두 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팀으로 나눠서 두 팀이 하시고 이긴 팀이 한 번 하는 걸로 할 거거든요. 자, 랜덤하게 할게요. 지역별로 나누